자주 써라.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기 연주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제이비 프리슬리의 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96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제제입니다. 저희 이 책 읽을은 월 3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팟빵, 파티,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책 읽을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옛날에 개그계 명콤비죠. 네, 구봉서 배삼룡 콤비 이후 단군 이래 최고의 조선 콤비라고 불리우는 두 분이시죠.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삼룡입니다. 재밌다. 곰곰입니다. 재밌네. 서수남 하청일도 있지 않나요? 아, 도대체 맞죠. 언제적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네. 저는 요즘에 듀오는 누가 있지? 컬투? 뭐 그럴 컬투도 너무 옛날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거 대본 쓰면서 이 콤비 얘기하면 두 분이 누군가는 웃으실 텐데 했는데 역시나 네, 바로 알아들으시고 네. 그래요. 네네. 네, 저희 이제 이번 주에는 결국 봄은 오지 않는 말이 안 나오네. 결국 봄은 오지 않는다는 훨씬 절망적인 느낌이다. 거의 세계가 망했다 이런 느낌인데 네.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 이런 네. 문장으로 글을 써왔어요. 근데 네. 저는 어려웠어요 문장. 진짜 역대급으로 어려. 아 그래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로 딱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문맥에 맞춰서 어디 넣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래도 사실 좀 봄이 안 오는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인 표현의 문장이었는데 그 선언적인 의미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재는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우선 저희 써온 글을 나누기 전에 네. 저희에게 어떤 또 다른 절망감과 어떤 그런 듣는 재미 이런 걸 골려주는 재미 이런 걸 느끼시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문장을 정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문장을 듣고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래서 글을 써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보내주실 곳은 ebook이텍스트@gmail.com이고요. 숫자 2 그 다음에 영어로 BOK 그 다음에 숫자 2 TEXT 해서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글을 쓰기도 하고 보내주신 글은 낭독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오늘 저희 써온 글 읽어야 될 텐데 네. 어느 분의 글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항상 순서 정하기가 제일 그렇죠. 그쵸? 이게 가장 그렇죠. 네. 오늘은 다들 밝은 분위기의 글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그냥 제재 거부터 읽죠. 네, 그래요. 네, 그러시죠. 제 글 그럼 샤샤님이 읽으시는 네네. 차례죠. 네. 제가 제재님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재님의 글의 이번 글의 제목은 그때의 그때라는 글입니다. 1. 똑같은 일상의 반복.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다. 생각의 틀이 낡고 닳아서 창의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실제로 존재했었던 단어인지조차도 알 길이 없다. 2. 잠에서 깨어나 물을 조금 마신다. 밥을 먹는다. 책을 읽는다. 월요일이 아니라면 롯데자이언츠의 야구를 시청한다. 주말엔 야구를 한다. 벽과의 캐치볼 따위가 전부다. 풀카운트에선 정면 승부를 한다. 홈런을 맞는다. 그래, 야구는 정말 문학적인 스포츠야 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음악을 듣는다. 그대로 잠이 든다. 샤워도 한다. 3. 오전에 깨어있다면 조니 미첼의 블루를 들었다.
최근 들어 생긴 습관이 자기 전에 항상 음악을 듣는 것인데 앨범 마지막 트랙이 끝날 때까지 보통 잠이 들기 어렵다. 요즘에는 비틀즈와 줄리아 하트를 듣고 있다. 5월 중순인데도 아직까지 브라질 음악이 예전처럼 듣고 싶거나 하진 않는다. 아마 봄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은 기분 때문일 수도 있다. 봄도 안 왔는데 여름은 무슨. 이러다 단풍이 들면 꽤 무서울 것 같다. 그렇담 올 여름 그냥 지나쳐버린 나의 라틴 음악들은 누구에게 보상받지? 4.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 네, 여기까지 제재님이 쓰신 그때의 그때라는 글이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은요. 제재의 글에 이런 뭐랄까 어떤 통일된 감상 네. 아니 감성이 있잖아요. 네. 뭔가 이런 류의 글을 그 지칭할 수 있는 장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장르 이름은 도저히 모르겠어요. 제재라고 하죠. 그런가 보다. 제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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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도류 같네요. 제재. 네. 제가 이게 글이 1, 2, 3, 4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제가 3을 읽었나요? 네, 읽었습니다. 읽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3의 부분이 아니라 3이라는 말 자체를 읽었던 것 3 같아요. 하셨어요. 네. 안 읽은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싶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들어보자. 무슨 아니, 내용이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네. 이게 무슨 내용이야가 아니고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당신이 옳다를 잘 읽으셨. 그냥 우리 예전부터 느꼈던 거잖아요. 음, 제재에게 기승전결은 의미 없다. 그렇죠. 생각의 흐름 같은. 근데 정말 이제 95회 6회죠? 네, 네. 96회까지 와서 제가 나름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저라고 왜 기승전결이 있는 글을 안 쓰고 싶겠어요. 쓰고 싶죠. 근데 항상 쓰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냥 이 정도만 써서 갈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썼던 글들을 묶어서 모아서 내자고 했을 때 제가 사실 스스로 약간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내비치는 것도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글이 아니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고요. 네. 우리 둘 정도는 봐도 되나요? 그럼요. 두 분 다 완벽한 짜임새가 있으신 글을 쓰시잖아요. 아니. 그 글을 제재의 글을 우리 둘 정도는 봐도 돼요. 그럼요. 청취자분들은요? 시청자 분들은 귀로 들으시고 흘리시면. 네. 아니 근데 저는 좋아요. 그 네네.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 느낌에는 그런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맹점 네네. 혹은 시야 바깥쪽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앉아 있으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뭐가 있는지 살짝 보이잖아요. 뭐 종이 네네. 매달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통 약간 흰자로 본다고 하죠. 그렇죠. 어. 그런데 있는 거를 잡아내는 것 같은 글이에요. 제 느낌에는. 되게 좋은 비유네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라면 이런 글을 쓰려면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게 쓸 거거든요. 제재는 이걸 너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그렇죠. 별 생각 없이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글에서 지금 가장 좋았던 부분은 거기거든요. 그 풀카운트에서 정면 승부하고 홈런을 맞은 다음에 야구는 문학적인 스포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왜 좋았는지 느낄 것 같은데 왜 좋았는지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런 이유가 아닐까? 왜 문학적인 스포츠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정확히 설명하려면 신영철 선생님 정도의 분석력이 필요하겠지. 네. 제재는 이것을 생각을 하고 썼는가 아니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썼는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물론 뭐 쓰면서 제 무식 중에 제 나름의 논리가 있었겠죠. 왜 야구는 문학적인 스포츠일까에 대해서. 하지만 저는 그런 쓰면서 읽는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신뢰까지는 아닌데 내가 야구 뭐 풀카운트에서 정면 승부를 했고 홈런을 맞았다. 그래 야구는 문학적인 스포츠야라고까지만 얘기해도 이 느낌을 다 알 테니까 약간 그 정도로 썼죠. 그리고 그거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욕망에 시달리거든요. 왜 이 부분이 좋은지를 내가 설명해내고 싶다. 이런 욕망. 네네. 저는 그런 제재 글을 읽으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샤샤님 글이나 제 글은 이야기이거나 어떤 그 상황이라면 제재 글은 약간 그림 같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또 보면 약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 여기서도 근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에 있는 사람이 딱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그림 멈춰 있는 그림의 심상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두 분. 뭐 프로 방송인 진짜 이 글 하나 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네. 네. 조니 미첼의 블루는 실제로 있는 음악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니 가끔 없는 거 그냥 천연덕스럽게 쓰는 경우도 있어 제재는. 야, 제가 사기치는 데도 많아서 그 실제로 있고요. 되게 그 뭐 미국이 아니죠. 미국뿐만 아니고 그냥 뭐 세계 뭐 몇 대 명반 하면 항상 들어가는. 그래요. 네, 그 포크 음악인데 좋은 줄리아 하트도 있는 거고. 줄리아 하트도 그 가을 방학 아시죠? 가을 네. 방학이라고 가을 방학이라는 밴드가 있는데 가을 방학에서 기타와 작곡을 맡고 계시는 정바비라는 분이 계세요. 정바비님이 하시는 밴드예요. 아 네네. 밴드 이름이에요? 네네네, 줄리아 하트. 네, 정법이님 책도 내셨었는데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조니 미첼의 스펠은 이게 맞나요? 중간에 C가 들어가 있는데. 네 맞아요. 특이한 이름이네요. 맞나? 잠깐만. 맞을 걸요. 예. 네. 예. 아마도.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네. 안 들어가군요. 네. 네. 네, MITCHEL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하게 썼네요. 네. 다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들통나. 네, 자. 그럼 다음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글은 샤샤님의 글을 제가 읽으면 되겠죠? 네. 네, 뭐 그러셔도 됩니다. 뭐 정해진 게 뭐가 있어? 읽은 사람 걸 읽었으니까 지금까지. 네. 맞죠. 네. 그러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샤샤님의 글의 제목은 청년의 안부입니다. 너와 함께 별을 보러 간 적이 있다. 인적 없는 겨울바다에서 부둥켜 안은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세계였다. 그때 너는 별처럼 눈이 빛나던 청년이었고 그런 너와 함께라 나는 겨울 바람 따위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내가 사는 세계는 선의와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이어서 내게는 이 모든 게 일종의 모험이었다. 나는 겁도 없이 덜컥 내 세계를 믿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곧 봄이 올 거야. 그날 그 바닷가에서 나를 안고 했던 너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나에게 내 말은 그대로 진실이어서 나는 이미 그 자리에서 봄을 맞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 끝내 너를 놓았던 순간을 기억한다. 예상과는 달리 부모님의 반대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빙벽처럼 높아졌고 예상과는 달리 사회는 내가 설 곳을 쉽사리 내주지 않았다. 10몇 번째였을 것이다. 다시 너의 불합격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너를 다독이러 내 방에 들렀다. 나는 괜찮았다. 그때 나는 내 세계에 들어와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추억으로 남을 모험담이 되리라 확신했다. 그날 내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너 역시 괜찮다고 말했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고. 인생 길다고. 이 정도 넘어지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너는 내 말을 믿고 있지 않았다. 그때의 내 눈은 하나도 빛나지 않고 있었다. 실망으로 오해했을까? 이제와 생각하니 퍼뜩 겁이 난다. 실망이 아니라 슬픔이었노라고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해와 이별까지도 이제는 사랑의 일부일까?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서 나는 손을 내려놓는다. 나는 그날 내 얼굴이 못 견디게 슬펐다. 나와 함께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봄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너는 쓰러지지도 못하는구나. 주저앉아 울지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덜컥 겁이 났다. 내가 사랑했던, 언제나 당당히 가슴을 펴고 눈을 빛내던 그 청년을 어쩌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 그 청년을 죽인다면 그런 너와 함께하는 삶을 나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였다. 너의 손을 놓은 것은. 나는 내가 나와 함께 불행하지 않기를, 다시 그날 겨울바다 앞의 청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나는 오늘 문득 내 안부를 궁금해한다. 내가 사랑했던 그때 그 청년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청년의 안부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좋은 글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좋았는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요. 그런 거죠. 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네, 그 아니고 이게 참 어떤 지점이 정확하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제가 아마 이 글에 깊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이 화자에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는 느낌? 객관적으로. 누구를 떠나보낸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 안에 저를 많이 떠나보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 글을 보는데 이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라면 정말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고 누구나 이런 경험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좀 감정이입이 많이 돼서 그건 뭐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좀 마모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사람이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되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약간 깎여 나가는 것 같은 부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 막 20대 초반 막 이럴 때 제가 썼던 글들이나 아니면 뭐 사진 이런 거 보면은 그 외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되게 정신적으로나 감성적으로 되게 반짝반짝 빛났다 이런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때 그는 어디 있는가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실 최근에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글이 더 뭔가 와닿았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아내랑 어제 TV를 보는데 그 어떤 밴드가 나왔어요. 네. 근데 밴드 그 구성원들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노래도 굉장히 좋고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밴드라서 노래를 듣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네는 알까? 지금이 자기들이 제일 빛나는 순간이라는 걸? 이라고 해서 아니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뒤로도 더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긴 한데 뭐 다는 아니지만 특히 음악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저 때에 제일 좋은 음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시간이 지나면 그때만큼의 음악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 확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약간 지금 제재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도 글을 제일 많이 썼던 건 군대 있을 때였던 것 같거든요. 온갖 메모지에다가 온갖 글을 써서 맞아요. 어디다 박아놓고 다시는 보지 않는데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 저는 여기 전체에서 참 묘하게 이 문장 끝내 너를 놓았던 순간을 기억한다는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이 문장도 짧고 문장에 기교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되게 어떤 뭐랄까 감정이나 감정을 불러일으키거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그때 그 청년이 좋은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반짝임을 그 청년을 죽여야 한다면 나는 그걸 견디지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도 이해가 되고 사실 네
뭐 뒤에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네 갑자기 순간 까먹었네요. 네. 너무 그래요. 입했구나.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이 좀 아팠어요. 예를 음. 들자면 그런 거지. 그 언제나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눈을 빛내던 그 청년을 다시 못 볼 것 같은 이유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음. 만약에 내가 놓아줘도 그 사람이 혼자 서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과정인 건데 결국에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옆에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 그리고 그때는 그 상대방도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강하게 인지하지 않더라도 아, 네 말처럼 그래서일 수도 있겠다라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둘 다에게 사실이 아닌 거죠. 그쵸.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는 거고 한참 지나고 나서 깨달을 수는 있겠지만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건 사실 뭐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죠.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그 연애의 참견이라는 프로에서 그 곽정은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연인은 참 좋은 시기를 같이 보내고 떠나야 되는 그러니까 한 시기를 그냥 같이 보내는 연인도 있다. 참 고마웠다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연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공감이 많이 됐는데 약간 그런 그러니까 그거랑 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헤어지는 느낌도 약간 들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자꾸 말이 제가 지금 3초 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 피를 뽑아서 그래요. 네. 피를 뽑아 그런가 보다. 피가 돌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사실 진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상대방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고 있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어떻게 보면 오해라고 할 수 있는 너는 지금 예전에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있어. 근데 그게 나 때문인 것 같아. 나는 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아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옛날에 그 빛나던 그 청년의 모습을 발견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어느 정도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비겁하게 도망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거를 견디지 못하니까 그걸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 가는 거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이다라고도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어의 한 방편일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이것이 진실이고 진심이라고 믿었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이게 원래 몇 페이지짜리였다고요, 샤샤님? 아니 샤샤님 사실 이렇게 딱 양면도 아니고 네네. 한 장만 쓰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간 점검의 얘기를 들었을 때 A4 3장을 썼는데 아직 그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 혹시 계절마다 다 쓰셨나요? 아니고 네. 근데 주제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구상한 글이 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글은 아예 엎었어요. 이건 전혀 새로운 글이에요. 완전히 백지에서부터 새로 쓴 글이고 네네. 이전에 쓰던 글은 뭐 정말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였고 근데 그 글이 좀 되게 어려웠어요. 풀어가기가 포인트들이 약간 넘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웠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썼어요. 그래서 한 달락을 쓰고 문단 단위로 보통 쓰니까 한 달락을 쓰고 와 진짜 힘들다 그러면서 다음 달락을 쓰고 그랬는데 정말로 꽉 끼어서 더 이상 못 나가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더 이상 한 글자도 못 쓰겠는 거야. 약간 이렇게 무슨 터널 같은 데를 기어서 지나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빛이 있다의 느낌이 아니라 점점 좁아져서 가면 갈수록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다. 끔찍하다. 이거. 너무 끔찍하다 이거. 그래서 글을 막 쓰다가 그때가 새벽 12시 반, 그러니까 자정 12시 반이었거든요. 그때까지 글을 붙잡고 한참 쓰다가 제재 욕을 하셨나요? 와씨 이건 진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로 파일을 다 접고 파일을 완전히 새로 띄워가지고 그때부터 쓴 글이에요 이거는. 뭐 전화하시지. 저는 뭐 해줄 수 있는데 욕하시는. 진짜 어려웠어요. 문장도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글은 영영 미완성인 채로 그냥 버리려고요. 완성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어떻게든
재활용이 되겠지. 네, 소생할 거라고 저는 그럴까? 믿고. 제재 글 보세요. 사에 뭐가 들어가도 괜찮아. 제 글은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다 모듈화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데? 네,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맞추면. 하여튼 그래서 졸려요. 어제 12시 반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자정 진짜 12시. 힘들었겠어요. 어제 자정에. 그리고 나서 글 다 쓰고 나서 책도 정리하고 자가지고 3시 넘었었어요. 고생하셨네요, 진짜. 아이고. 네. 그럼 다음 곰곰님이 글. 네, 곰곰님 글은 이제 제자님이 읽어야겠죠? 제가 읽어야겠네요. 네, 곰곰님이 쓰신 글 제목은 그 시절이란 제목이고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물음에 대충 어느 정도 걸리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여기에서 거기로 출발하는 시간과 이동 수단, 다른 조건들을 알아야 알려줄 수 있다며 되묻는 사람이 있다. 그냥 말해주는 사람은 시원시원해서 좋고 되묻는 사람은 정확해서 좋다. 그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같이 지내기 좋다. 딱히 모난 곳이 없으면 두루두루 어울리기 편하고 찾는 사람도 많다. 어느 자리에 서건 모임의 중심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주는 사람. 다만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게 그 사람 덕분인지 알아채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부르게 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몸이 하나라는 게 안타까웠던 시절. 누구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다녔다. 가고, 웃고, 듣고, 말하고, 소개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소개받고, 인사하고, 듣고, 웃고, 말했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기꺼웠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었고 환영받는 사람이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몇 번쯤 그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자주 마주치고 가까운 곳에 앉게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고백을 받고 있었다. 좋아해. 상대는 달랐지만 내 대답은 같았다. 네가 아무리 지금 날 좋아한다 그래도 그건 지금뿐인지도 몰라. 왜냐하면 그건 말이야.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이유는 하나였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돌리고 있는 그 생활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 외의 모든 사람을 잃을 것 같았다. 아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모두의 일상에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지면 각자 떠날 것만 같았다. 끝내 우리가 서로의 온기를 필요로 하는 겨울에 머물러 있기를 희망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많은 모임과 만남에 참석하는 것이 내 능력인 줄 알았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저 무대가 많았다. 내가 무대를 맡는 것도 아니었다. 무대가 많았던 한 시기가 거기 있었던 것뿐이었다. 때로 아쉽고 미련이 남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때 그 시절,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냥 열심히 했던 시절의 내가 애틋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뭐라도 되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오늘도 생각한다. 네, 지금까지 곰곰님이 쓰신 그 시절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유머가 없나 이러다가 마지막 분에 빵 터져가지고 뭐 그런 거 이제 라고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그래서 이제 곰곰님이 왜 그거 있잖아요.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뭐 재밌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해주는 사람에게 뭐 상을 주겠다 해서 어느 왕이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꾼을 모집했는데 한 이야기꾼이 가서 어떤 한 개구리가 있었고 그 옆에 또 개구리가 있었고 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1000일 넘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처음 들어보는 아, 그래? 이야기인데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시리즈. 아 계속 모모라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라고. 했다고 했지만 그렇군요. 저 처음 듣네요. 네. 하하. 네. 그 시절. 음. 제가 사실 그 방송 녹음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음. 공고님한테 혹시 제 계정 해킹하셨냐고 제가 했었는데 음. 뭔가 비슷한 느낌의 글이 제 드라이브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것 같았던 착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에 라고인가요? 예, 마지막 문단을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이건 공군님 거구나. 네, 앞으로 공공님 거구나. 감사합니다. 알아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이런 그러니까 어쩌면 두 분 다 이런 욕망이 약간씩 있나 봐요. 드라이브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모임에서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약간 내가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군요. 그래요? 저는 읽으면서 곰곰님의 이야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냥 얘기 듣기로는 그런 모임도 많이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런 류의 사람이라고 떠오르는 친구가 있긴 한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왠지 일 것 같은데 아니었군요. 공군 슈퍼 인싸잖아. 맞아요. 진짜 핵인싸죠 요새 말로. 핵인싸인데. 네. 그렇죠. 과거의 일이죠. 과거에 부정은 안 하시네요. 네. 그럼요. 여기 나오는 화자가 너무 슈퍼 핵인싸라서. 그렇죠. 제재도 인싸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인싸는 아니었고 대학교 시절도 과 생활도 거의 안 했고 진짜 그때 아싸라는 말이 막 제가 기억에는 막 그때 이제 막 시작되고 그랬던 거였는데 저는 진짜 아싸였고 그런 거죠. 나는 뭔가 사람들한테 치이는 인싸가 되기보다 나와 맞는 사람들끼리만 노는 아싸가 되자. 약간 이런 그런 약간 20대 초반에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는 대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가면 오리엔테이션 2박 3일 가잖아요. 그쵸. 그 전에 학교에서 한 이틀 정도 또 하루씩 뭘 해요. 모든 곳에 다 갔어요. 이것이 인싸의 자세다. 모든 곳에 가서 술자리에 제일 늦게까지 있었고 그 그랬던 시절. 것 같아요. 네. 그 시절.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특히 더. 그게 재밌었던 거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재 그 마음을 이해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랑 다 그렇게 지웠어. 약간 그런 거죠. 저는 대학교 처음 들어서 술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색했거든요. 어. 그냥 생긴 거에 차이지 진짜. 그래서 언제 나가도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술자리 치다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건가? 집에 갈 각을 항상 보고 계셨던 그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분은 그때 자기 자신에게 고백했던 사람들과의 그런 걸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왜 내가 딱히 그렇진 않은 것 그렇진 같아요. 않은 것 후회는 같죠.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인 거지 뭐.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랬지 뭐 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거죠. 그게 뭐 네. 좋았다도 나빴다도 이랬어야 했다도 아니고 음. 그런 때가 있었다 이렇게. 굳이 정의를 내려야 하나 싶지만 정의를 내려보자면 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런 적이 있었지와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의 내가 되었어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나도 뭐 그냥 그런 역시 유머가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기분을 좀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그 내가 만약에 이 모임 지금 만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뭔가 누군가만 봄이 오면 이 모임이 막 깨질 것 같고 와야 될 것 같고 세자님 되게 많은 게 떠오르시고 아니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그러니까 생소 모임이 되게 많고 그 모임 모두에서 내가 약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이 모임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데서 다 이제 핵 인싸다 보니까 여러 이성들이 나에게 고백을 하고 이런 건 판타지죠. 저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라. 그래서 이건 공공님의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네. 저는 이 모임을 위해서 모두가 봄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고요. 대부분 제가 봄이었고 내가 바로 봄이다. 그리고 이 모임은 되게 소중하니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본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모여서 뭐 이런 건 있는데 그 모임의 어떤
가치를 줘서 얘를 음.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 소설의 화자는 작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왠지 이런 느낌을 아실 것 그러니까 같아서. 네. 느낌 아니까. 네. 그 시절. 그 진짜. 그리고 사실 여기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고 나서 대답하는 이것은 노래 가사예요. 그래요? 그래요? 이거 이거 서태지 한번- 노래인가요? 그렇습니다. 난 그래서 누군가는 알아주고 그 느낌으로 읽어줄 줄 알았어. 제재 아는 척하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근데 나레이션 부분이구나. 맞아요. 그런 거구나. 저는 역시 두 분이 크게 웃으시. 음률이 시작하는 부분을 인상적으로 더 기억하고 있어서 나레이션 부분을 잠깐 까먹고 있었어요. 나레이션이 안 들어가는 노래도 있어서 버전마다. 노래 가사였구나. 두 분은 되게 저는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어느 정도 이런 뭔가 자아가 조금 생기고 좀 의식이 좀 뭔가 이렇게 나로서의 그런 게 막 생길 때쯤에 은퇴를 해서 그리고 보니까 이 몇 살 차이 안 나더라도 아내도 서태지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서태지가 이제 뭐 아이유랑도 하고 막 이러면서 서태지의 재발견을 하는 재발견이라니 아니지. 최초 발견. 나는 재발견, 아내는 발견. 발견.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근데 그것 말해서 끊으면 안 되지. 가사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가사 되게 초조하다. 그 멋진 음률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가사를 정확하게 쓰려고 검색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노래가 그 아마 거의 최초의 팬송이라고 팬들에게 보내는 노래라고 여기서 상대방이 그 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여러분 지금 응답하라 1988 네, 듣고 계시는데 거기선가 성시경이 맞아요. 리메이크했었죠. 네, 리메이크했어요. 그렇구나. 저도 사실 그 곡을 정확히는 그 리메이크 곡을 통해서 처음 들었어요. 그 리메이크에는 욕이 없죠. 네, 아마 없을 거예요. 네, 나레이션이 없죠. 네. 그래서 정말 그 시절 떠올리게 만드는 뭐 있었어야 제재는 살아보지도 않은 그 시절을 떠올리고 난리다. 그 여러모로 잘 어울렸던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저희 다음 이글 문장 곰곰님이 정해 오셨을 텐데 말씀해 주시죠. 다음 이글 아내에게 받아왔고요. 다음 이글은 이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이 스마트폰 때문이다. 가 다음 문장입니다. 네. 저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는 건 흔하지 않은데. 모든 게 다 스마트폰 기대합니다. 모든 게 다 스마트폰 때문이다. 그렇죠. 정확한 문장은 제가 저희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마무리해야 될 텐데 오늘 방송 어떠셨을까요, 곰곰님? 샤샤님? 저는 솔직히 시작부터 지금까지 너무 졸려요. 늦게까지 글을 써서 사실 그래서 아까 제재가 되게 새벽 감성이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새벽에 썼어요. 힘들어. 그렇구나. 그랬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글들 뭐 반가웠고 재밌었습니다. 네. 곰곰님은 어떠셨을까요? 네, 저도 이번 글은 쓰면서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쓰고 나서 읽는 이런 자리는 항상 재미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어려운 문장으로 쓴 어려운 글일수록 어렵게 쓴 글일수록 읽고 나서 이제 나누고 나서 딱 끝냈을 때 쾌감은 오히려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재도 눈이 풀렸는데. 그리고 그런 생각은 했어요. 결국 봄은 오지 않았다였잖아요. 제재 봄이라고라도 좀 해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조사도 너무 어렵고 그런 느낌이 들었던 글이었습니다. 그러네. 봄이 오지 않았다는 봄은이랑 좀 다르네요. 완전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다음 문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글을 얘기한 이 책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